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오민준입니다. 저는 오늘 자산 불평등에 있어 주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2020년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불평등 증가는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쿠즈네츠는 역유자 가설을 통해 선진국의 발전이 개발도상국에게 낙수효과를 일으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피케티는 소득 대비 자본 비율이 역사적으로 U자형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 소유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하게 되고 이들이 자본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는 이상 남는 자본을 재투자하여 부자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자본이나 자산 가치 상승률이 더 높을수록 자본 소유자들의 자산이 빠르게 축적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 논의에 있어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가 비교적 평등했던 경제 발전 초기에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 우리 경제는 임금이나 소득과 같은 유량이 지배적인 경제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산층은 소득을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즉 경제 성장에 따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낙수 효과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고도 성장기의 높은 투자율, 재벌에 대한 경제적 집중과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자산이나 자본이 중요해진 저량 경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량이 더 중요해진 사회에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소유자는 자산 가치 증가 이익을 누리고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향후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축적하고 있던 현금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량 사회에서 빈부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자산 보유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게 합니다. 가처분 소득 진위 개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으로 평가한 소득 불평등 지표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 격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격차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산 소득 차이는 대단히 크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부터 발생한 자산 소득이 다시 자산 축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자산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자산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준의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자산이 가계 자산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진위 개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위 개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진위 개수가 0일 때 모든 구성원은 완전 평등하고 진위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진위 개수를 측정하면 총 자산 불평등도는 0.56이고 소득 불평등도는 0.35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피케티나 스티글리츠 등 다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불평등도보다 부동산 자산, 주택 자산의 불평등도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분석 대상인 약 6만 가구 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60%이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40%입니다. 두 집단의 불평등을 비교하면 소득 불평등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자산 불평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불평등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비수도권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자산 불평등을 살펴보면 사회 진입계층인 2030 세대의 자산 불평등이 가장 높고 40, 50대와 60대 이상의 자산 불평등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소득 불평등도는 0.29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자산 불평등도는 0.6 수준으로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어느 집단의 자산 불평등이 더 높은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평등을 집단 내 불평등과 집단 간 불평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방법에서
어떠한 집단 간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그 어떠한이란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보유 여부로 구분한 집단 간 불평등은 총 자산 불평등의 48%를 차지합니다. 집단 간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의 22%를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였는지 보유하지 않았는지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의 58%를 기여합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집단을 구분해서 자산 불평등을 분해해 보아도 집단 간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에 많이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집단 간 격차가 자산 불평등에 많이 기여한다는 결과는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집단을 구분했을 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로 집단을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한 집단 간 불평등이 총 자산 불평등의 약 57%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무주택자, 1주택자로 구분했을 때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다주택자가 이러한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를 더 크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크고 사회 진입계층인 2030 세대의 자산 불평등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 높으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자산 불평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무주택자가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해서 자산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